안녕하세요. 아들 둘을 키우며 발언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지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고 교육에 대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책을 엄마들이 많이 읽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기의 책은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읽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왜 읽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애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어떤 어휘를 많이 말을 할까요? 뭐 까꿍, 아이고 밥 먹었어요, 엄마, 아빠, 이런 간단한 언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언어들을 총 집합했을 때 아이한테 쓸 수 있는 어휘가 몇 정도 될까요? 생각해보면 한 50어휘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 어휘를 내일이 달라지고 모레 다 계속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1년 내내 아마 아이한테 쓸 수 있는 어휘는 거의 한정적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엄마가 말만 해주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휘가 50어휘를 이제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엄마가 너무 수다쟁이거나 진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경우에는 200어휘 정도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어줄 때는 어떨까요? 이 책 한 권 속에 아무리 적은 어휘라고 해도 200어휘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 200어휘가 쌓이면 엄청난 어휘를 많이 아이한테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책을 한 권만 읽어줄까요? 그럼 오늘 이 책 읽어, 내일도 이 책을 읽어주고 모레도 이 책을 읽어주고 계속 이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3권 읽어주고 다음 날은 이렇게 3권 읽어주고 그 다음 날은 계속 이렇게 책이 쌓이잖아요. 그 어휘가 쌓였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겠죠.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그냥 말로만 아이한테 키운 아이하고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키운 아이의 어휘 양은 거의 3000배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말은 아이가 벌써 이 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의 양이 이미 벌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만 5세가 되었을 때 아이가 말하는 어휘 약 3000어휘 정도 차이가 난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엄마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소외라는 것이 있고 결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외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소외라고 해요. 소외 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많이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해주지 않는 건 결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결손으로 키우고 있는 걸까요? 소외로 키우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 엄마들이 책을 많이 사놓고 아이들한테 읽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고 벌써 어머니도 생각하시죠?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진짜 많이 읽어줬어요. 근데 엄마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워있는 아이한테 되게 쉽고 간단한 책을 읽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영유아기에 맞춰져 있는 책들은요, 대부분 정말 간단해요. 까꿍, 엄마, 아빠, 사자, 어흥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풀 센텐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이 길게 이어져 있는 책이 더 좋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엄마들이 막 이거 막 책 해주다가 벌써 애 쫓아다니느라고 막 멈추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더 애들한테 책 읽어주기가 편할까요? 누워만 있을 때 책 읽어주기가 편할까요? 사실상 가장 많은 어휘 노출에 좋은 시기는요, 0개월부터 6개월까지 아이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때까지 아이들한테는 가장 많은 어휘를 읽어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고 해요. 정말 긴 글밥책을 누워있는 아이한테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뇌가 계속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 글밥 어휘를 읽어주는 것을 엄마들이 얘가 뭐 알겠어? 듣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안 해주는데 사실은 그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저도 우연히 강의를 듣고 나서 아이한테 누워있을 때 그냥 깜빡깜빡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책을 긴 글밥을 읽어주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읽어주면 가장 좋은 게 간단 낱말책이 아니라 그 명작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명작책은 굉장히 길어요. 이건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봤을 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주면 되는데 글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아이들한테 임금님은 만족하듯 허 웃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웃음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길게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껌빡껌빡 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휘 노출의 최적의 시간이라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좀 크고 그럴 때 많이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애들이 듣질 않아요. 그냥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걸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책을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눈을 깜빡깜빡 할 때는 정말 엄마가 해주는 말, 엄마가 해주는 입, 그림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말소리, 언어가 머릿속으로 계속 아이한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아이의 뇌 능력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들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들이 대부분 뭐 타고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타고나기도 해요. 근데 그건 30% 지나지 않거든요. 결국은 나머지 70%는 주위 환경, 집안 환경에 따라서 아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한테 이렇게 환경 노출을 계속 시켜주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정말 날개를 다는 것처럼 엄청난 많은 이제 뇌발달을 시키겠죠. 그럼 그런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떨까요?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이 빨라요.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좋은 뇌 환경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제 아이라 쳐요. 그럼 그런 아이한테 또 책을 안 읽어준다. 그러면 걔는 좋은 뇌도 아니고 엄마가 환경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럼 그 아이가 갑자기 나중에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 아이들은 남들보다 진짜 몇십 배 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가 똑똑하게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엄마들이 모르니까 일단은 무조건적인 노출이 뭐 머리가 좋게 태어났던 아니든 아이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 영유아기에는 엄마들이 무조건 아이들 노출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중에 파는 그런 책들도 아이들한테 활동하긴 좋지만 그냥 읽어주고 할 때는 긴 글밥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주 좋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강의를 듣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저희 아이한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보통 이제 남자아이들이라면 36개월까지 말을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6개월까지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말이 좀 빨랐어요. 특히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이제 말을 조금 하더라고요. 콩 주세요, 물 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 17개월 때는 아이가 문장으로 길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어휘가 노출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이한테 영어도 노출시켜 줬을까요? 한국 어휘랑 영어를 함께 노출시켜 줬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그것도 같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한테 중국어든 스페인어든 노출시켜줬을 때 어땠을까요? 같이 발달을 하거든요. 일단은 아이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노출시켜줬을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언어 발달이 좀 빨라가지고 한글도 되게 빨리 뗐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책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벌거, 숭이, 임금님 이렇게 딱 맞춰서 읽어줬을 때 애들은 벌써 애기라도 이 글자 하나하나 에 의미 들어있다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 더 많이 인지를 하겠지만 어릴 때도 이렇게 탁탁탁 집어줘서 읽어주고 책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이가 그냥 누워있으면 이걸 보여주면서 계속 길게 읽어주면서 아이의 뇌가 엄청나게 발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어떻게 어릴 때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뇌 환경이 어떻길래? 우리 뇌 속에는 시냅스 아세요? 시냅스라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딱 태어났을 때 이 시냅스들은 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건 환경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시냅스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수많은 시냅스들을 막 얽히고 설키고 해서 막 엄청난 그 시냅스들을 연결시키거든요. 그 뇌 환경이 지금의 아이 뇌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태어나고 24개월 동안 거의 80%의 시냅스가 연결이 된대요. 생후 2년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겠죠. 그때 아이의 대부분의 성인의 뇌만큼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환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책뿐만 아니라 애들이 만지고 놀 수 있는 교구, 볼 수 있는 그 환경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제일 잘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제 태어났을 때 정말 이제 신경 써서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아이들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는 이제 너무 어려운 지식 서적보다는 이야기 책이라는 명작이랑 전래동화를 어릴 때 많이 읽어주고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철학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야기식으로 들려주면 되고요. 가벼운 명화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작가들의 그림 이런 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뭐 붙여놓으셔도 좋고요. 우리 집을 가장 좋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6개월까지 우리 아이 뇌 발달 진짜 중요하니까 엄마들 이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근데 만약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시기를 놓쳤는데 어떡하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엄마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늦은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나중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책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영유아기의 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